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봅니다. 킹스맨 김민하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서울시내 버스 파업 내용부터 다뤄보겠습니다. 결국 협상이 결렬됐고 새벽 4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어왔네요. 당장 출근길부터 비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 시내 버스 파업은 12년 만에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첫 차부터 멈춰섰다 이런 내용의 지금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날 오후 3시부터 서울지방노동위에서 조정회의가 열려서 노사가 11시간에 놓는 마라톤 협상을 진행을 했는데도 결국은 이 협상이 불발로 끝난 거거든요. 네. 협상이 결렬이 됐기 때문에 노조는 오전 4시부터 예정대로 총파업에 들어간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막판 협상이 불발됐다라는 거는 임금 인상 부분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노사 간의 핵심 쟁점이 임금 인상이었거든요. 네. 노조의 주장은 최근에 인천 경기 지역으로의 인력 유출이 계속해서 심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이탈을 막아야 된다. 시급 12.7% 인상 불가피하다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사측은 최근 5년간의 물가 상승률과 그동안의 임금 인상률을 같이 놓고 비교를 해보면 이 노조의 요구는 과도하다 이런 입장이어서 평행선을 달린 거거든요. 네. 진호위가 임금 6.1% 인상안을 제시를 했지만 이것도 중재가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협상이 결렬되는 데 이른 것입니다. 자, 이번 서울버스 총파업으로 오늘 출근길 초비상이라고 합니다. 정확히 얼마나 멈춰서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12년 전에는 20분간 부분 파업을 했던 건데 지금 예. 전면 파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밑 협상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 것이냐 또 성과가 있는 것이냐 오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상황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에 대해서는 서울 시내버스 노조의 이 65개사가 지금 참여하고 있고 이번 파업에 참여할 수 있는 단체 교섭 대상이 되는 회사가 61개사입니다. 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전체 서울 시내버스의 약 97.6%에 해당하는 7,210대가 운행을 멈춘 상황인데 전체 시내버스 대수가 7,382대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의 이제 전부 이제 운행을 멈췄다. 97% 해당하네요. 그렇죠. 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이어서 파장이 상당합니다. 자, 일부 운행하는 버스 요금을 받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보도를 보면 이제 지금 네. 출근길 스케치 이렇게 해서 일부 보도에 이제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뭐 이 요금을 받지 않고 있다 이런 표현만 있어서 정확하게 어떤 버스가 요금을 받고 있지 않다는 건지는 보도에는 표현이 안 돼 있습니다. 네. 추정컨대 지금 이제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무료 셔틀버스나 이런 것들이 투입이 돼 있고 대체 수송 수단이 지금 투입이 돼 있거든요. 네. 아마도 이제 그런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 요금을 받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일단은 그렇게 이제 설명이 가능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막판에 협상 타결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일단은 지금 파업에 돌입한 상황이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밑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양측의 입장이 얼마나 좁혀질 것인지 그리고 이 좁혀지는 과정에서의 어떤 극적 타협이나 이런 것들이 성사될 수 있을 것인지에 따라서 이 파업이 또 이제 중단되거나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있도록 양측이 좀 입장을 좁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시 대책 마련 상황도 전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되는 게 네. 지자체의 어떤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상수송 대책을 가동한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지하철을 지금 이제 횟수를 늘려서 운영을 해야겠는데 출퇴근 혼잡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해서 지금 총 202회 늘려 운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막차 시간은 종착역 기준 이 길 오전 1시에서 2시까지 연장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지하철 출퇴근에 있어서 빠르게 연계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무료 셔틀버스를 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평소 서울하고 수도권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 평소보다 빠르게 출근길에 나서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버스 총파업으로 첫 차 포함해서 97%의 버스가 멈춰선 상황입니다. 대신 지하철 또 마을버스는 정상 운행을 하니까요. 미리 확인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으로 가보죠. 오늘부터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이 됐는데요. 자,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자, 후보자한테 선거운동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네요. 그렇습니다. 후보자 그리고 선거 사무장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 장소에서 연설 대담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외의 시간에 이제 연설 대담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딱 시간만. 네. 그렇죠. 그리고 확성 장치, 그러니까 마이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오후 9시까지만 사용 가능하고 녹화기, 그러니까 화면 출력되는 거, 이것은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해서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유세 차량 이런 거에 보면 부착되어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오후 11시까지만 이것은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정치권 0시가 딱 되자마자 일제히 움직였네요. 그렇습니다. 뭐 1분 1초가 아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네. 선거운동 기간이라는 게. 일단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 서울 가락시장을 찾아서 좀 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출정식 비슷한 이러한 이제 물가 안정에 힘쓰겠다라는 메시지를 내는 그러한 일정을 잡았는데요. 네. 그러니까 가락시장이 좀 상징성 있는 장소죠. 그렇죠. 과거에도 이제 선거운동 시작하면은 가락시장부터 찾아가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비슷한 이제 모양새였고 조국혁신당의 경우에도 0시 딱 되고 나서 이 부산역 앞에서 선거운동 개시를 선언했고 녹색정의당 역시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찾아서 희생자들을 기리고 서울시청 앞 합동분향소를 찾는 등의 이러한 의미를 담은 어떤 일정을 소화를 했습니다. 네. 새로운 미래의 경우에도 0시 되자마자 가락시장을 방문했고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도 서울 영등포 소방서를 격려 방문하는 일정을 0시에 이제 진행을 했거든요.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같은 경우에는 0시 일정은 없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대표가 직접 출마한 상황도 있고 해서 좀 이제 0시부터 진행하는 것은 좀 여러모로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아무튼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다만 오전 10시에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선대위 출정식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 어느 총선 때보다 변수도 많고 또 어렵다 전망하기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자, 공식 선거운동 시작됐고요. 또 거대 양당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양당은 또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고 또 선거 변수도 한번 따져볼까요? 일단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네. 아무래도 지금 정권 심판론 이런 것들을 희석시키고 뭔가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이런 이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지금 다수당은 어쨌든 민주당이기 때문에 이 거야 심판론 뭐 이런 것들을 제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다만 이러한 구호만으로는 지금 상황에서는 유권자들에게 좀 설득력 있는 네. 지지 논리를 얘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근에 고물가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챙기겠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들이 지금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민생을 이제는 회복하겠다. 이런 메시지에 힘을 싣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네. 더불어민주당의 민주당, 경우에는 예. 아무래도 정권 심판해야 된다. 이 메시지를 강하게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 이 메시지를 강조하는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됩니다. 막판 변수 이렇게 빠져보면 아무래도 막판 변수라고 할 때 늘 이제 꼽히는 게 돌발적인 변수들이 돌발 변수 늘 나와요. 네. 그게 대표적인 게 막말, 막말. 실언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통제가 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양당 지지층이 얼마나 결집하느냐 또 중도층이 얼마나 투표장에 나오느냐 이걸 볼 수 있는 게 투표율이거든요. 네. 투표율이 얼마나 될 것이냐에도 양당이 지금 상당히 좀 귀추를 주목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현안으로는 최근에 이제 의정 갈등을 여당이 얼마나 잘 수습하느냐 그리고 지금 또 여러 가지 대형 공약을 내세운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국회를 세종시로 옮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파장이 얼마나 있는 것이냐 뭐 이런 것 등등을 좀 따져볼 것인데 아직까지는 오늘 이 시간까지는 이게 아직까지는 어떤 중대한 어떤 선거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앞으로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켜볼 대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판세는 대체적으로 민주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는 게 양당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26일 기준 254개 지역구 가운데 승리 가능성이 큰 우세 지역을 꼽아달라. 양당 선대위에 이렇게 언론이 이제 물어봤는데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82곳 정도 된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110곳 정도 된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숫자만 얘기를 해봐도 더불어민주당이 우세한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양당 분석이 일치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이 양당이 우리가 우세하다라고 꼽은 것 더하면은 190곳을 좀 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앞서 이제 254개 지역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약 60개가 넘는 지역구의 경우에는 양당이 확실히 우리가 우세하다라고는 장담 못하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네. 여전히 뚜껑 열어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지금 불리한 상황이다라고들 평가하다 보니까 네. 지금 바닥을 친 것이다. 앞으로 올라갈 일이 남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유리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다 보니까 좀 부자 몸조심한다고 할까요? 네. 지금 우리가 오만하게 보이면 안 된다. 지금 박빙 상황이다.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 마지막까지 우리는 마음을 놓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제3지대 역할에 대해서 많은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현재 시점에는 좀 제3지대 픽텐트는 좀 없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는 사실 존재감이 많이 미미해졌다. 처음에는 이제 양당이 이제 국민들로부터 크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컸기 때문에 새로운 미래라든지 개혁신당이라든지 이런 정당들이 뭐 하나로 합친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기대를 할 거다라고 많이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합치는 일도 잠깐 있었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해서 다시 또 나눠진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후에 또 어떤 모멘텀을 찾지 못하는 기류들이 이어지고 있어서 그 존재감이 미미해진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또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제3지대의 파괴력은 많이 반감됐고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남은 기간이 또 있는 거니까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알 수가 없겠죠. 이것도 이제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조국 혁신당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3년은 너무 길다 이런 구호를 내세우면서 검찰 독재 타도를 외치고 있는데 조국 대표는 10석 목표로 주장하고 있는데 어느 선까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목표가 10석이라고 얘기했을 때 처음에는 그것은 좀 무리일 수도 있다. 네. 라고들 평론가 내지는 처음에. 뭐 그렇죠. 네. 얘기를 했는데 지금 지지율이 나오고 여론조사상 잡히는 어떤 그런 흐름을 보면은 10석 이상도 가능한 거 아닌가. 네. 막 이렇게 예상하는 분들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이제 돌풍이 이어지고 있는 거 맞습니다. 다만 이제 아무래도 이 선거 이 투표일에 가까워지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좀 결집흐름이 이루어질 것이고 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의 이 자매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연합으로의 약간의 쏠림 현상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서 조정 국면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전망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확실한 쏠림은 어려울 걸로 보여서 조국혁신당의 목표 달성은 아무래도 지금 오늘까지는 파란불에 가깝지 않느냐. 가능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재외국민 투표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첫날 풍경이 좀 어땠습니까? 일단 이 전 세계 115개국에 네. 대한 이 거주하는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재외국민 투표가 내달 1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 재외공간 혹은 지정투표소가 정해진 곳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이 되는 건데 이 재외국민 투표 이 선거는 투표용지 국내 회송 기간을 고려해서 본선거보다 2주 일찍 시작하기 때문에 일정이 이렇게 잡힌 것이고요. 개표는 본선거 종료와 함께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뉴질랜드 오클랜드를 시작으로 투표는 시작이 됐고요. 뭐 교민부터 여행객까지 비행기, 전세버스, 택시를 타고 각 투표소로 이동을 했다고 하는데 중국 베이징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기 위해서 650km를 차를 타고 이동한 사례까지 보도가 되고 있어서 재외국민들도 상당한 투표 열기가 확인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은 좀 대화 물꼬를 트는 듯 보였던 의정 갈등 얘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실은 의대 증원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또 일축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 여당 내에서는 좀 조정을 해야 된다. 네. 2,000명 증원분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절충안도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모든 의제를 테이블에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2,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논의해봐야 된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 직후에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20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에 따라서 2,000명은 이미 완료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대통령실은 조정할 의사가 사실상 없다라는 네. 메시지를 낸 그런 상황이다. 아니 의료계가 원하는 게 이게 사실은 딴 게 없잖아요. 증원 규모를 좀 조정해 달라는 건데 이게 완료됐으니까 조건 없이 대화 나눠달라.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들립니까? 이 얘기가.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지금까지 이 2,000명의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론으로 접근을 해왔거든요. 네. 이게 원칙이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조사하고 계산한 어떤 그런 결과이다. 이거 바꿀 수 없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온 데다가 지금 대통령실 주장대로 이미 의대 정원과 관련된 부분들을 다 대학별로 통보해 놓았고 그에 따라서 입시 현장이나 이런 것들도
움직인 상황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사실 또 조정하면 추가적인 혼란도 있고 여러모로 곤란한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움직이기가 이미 어려워졌기 때문에 좀 다른 부분에서 의료계하고 협상할 수 있는 대목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게 대통령실의 보관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필수 의료와 관련된 뭐 수가 조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예산 지원이라든지 의료계가 원하는 어떤 다른 부분에서의 파격적인 어떤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어떤 신호를 계속 주고 있는데 네. 말씀대로 의료계는 2,000명 정원부터 얘기하지 않으면 협상 응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여당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표심이나 이런 것들에 부담이 되고 있다라는 반응이기 때문에 과연 끝까지 이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도 좀 무리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일단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의정 갈등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자, 야당 물론 일부 여당 의원들도 직접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경우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경우에 이제 의사 출신이죠. 그렇죠. 과거 네. 의사 출신인데 이게 정부의 2,000명 증원안에 대해서는 네. 사실 과학적인 근거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라면서 가령 5년간 1만 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1만 명이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5년간 2,000명씩 증원하자라는 논리라면은 그렇다면은 이 1,000명, 약 1,000명을 10년간 증원하자는 것도 가능한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식의 어떤 여러 가지 절충이 가능하다라는 논리를 지금 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윤상현 의원이나 서병수 의원 이런 분들도 지금 이제 선거를 치러야 되는 입장에서는 공개적으로 이 의정 갈등의 어떤 우려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네. 여당의 이런 선거 부담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정무적 판단도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네. 자,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